이러한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이러한 범죄는 처벌받을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발월정의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고 성인들도 이런 범죄로 많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 이용 촬영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갖다가 촬영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이고,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말 그대로 이제 통신매체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보내거나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보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이러한 범죄는 처벌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받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은 전부 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로 벌금형을 맞게 되면 성범죄를 항상 따라다니는 처분이 있습니다. 신상공개 처분, 성교육 방지 교육 이수해야 되고 취업 제한이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넘길 범죄는 아니죠. 구성 요건이 두 범죄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 성립되지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본인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물이나 음란 대화를 전송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입증이 돼야 합니다. 싸우거나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음란 욕을 하더라도 그 행위상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은 구성 요건을 봤을 때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이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는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상당히 있다 할 것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할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통신매체 음란죄를 범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다 할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카메라 촬영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또는 특수한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여성의 하체 부위를 찍거나 또 치마 밑으로 넣어서 찍어서 이제 적발되는 사례가 꽤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인들도 게임을 많이 하고 청소년도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그 중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낼 수도 있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해서 거기에 참가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다 남을 수 있고 복구가 됩니다. 게임할 때는 몰랐지만은 게임 후에 생각해보니 이거 기분이 나빴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할 것입니다. 게임을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 간에 고소가 많이 더 발생하는데 14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은 통상의 범죄는 이제 소년부로 해서 가정법원 관할로 해가지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데, 이러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일지라도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형사법원에서 처벌하는 경우가 꽤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서 재판에 회부된다면 우리나라 법에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무상으로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소 대리인했던 변호사가 여전히 재판 단계에도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제 조력을 도울 수 있죠.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는 촬영 수단이 대부분 몰카나 아니면 핸드폰입니다. 사실상으로 핸드폰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죠.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성적 수침을 유발하기 위해서 당연히 촬영한 것을 볼 수 있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죄를 다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통신물체 이용 음란죄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목적범이라든가 이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나갈 가능성이 꽤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핸드폰입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미 제출 요구합니다.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그 모든 기록이 총체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가급적 이미 제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압수영장을 통해서 핸드폰을 확보해서 증거를 채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죄를 짓지 않았다 다투는 사람이고 죄를 인정한 사람이라도 핸드폰의 이미 제출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단순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특별법에 적용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위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신상 공개를 해야 되고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고 다른 보안 처분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여론을 수렴해서 동행해서 조사를 받는다면 재판에서 이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발언증의 이우도 변호사였습니다.